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고용과 제조업 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개막해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막판 조율에 돌입합니다. 국세 납부 기한을 넘길 때 원래 세금에 추가되는 가상금에 대한 징수 실적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LW 시장 규모가 커지며 이달 들어 거래 규모가 2조 원에 돌파하고 상장 종목도 8,000개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매수 하루를 넘기는 금액이 3%에 불과하는 등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투자자들이 늘어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입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장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었는데 거의 장중에 6,000개 가까이 매도를 했었죠. 후반부에 한 5,000개 가까이를 다시 걷어들이면서 시장은 다시 또 상승 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감되는지 마감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등락을 오갔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1% 가까이 밀리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또 회복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0.23%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도 0.47% 상승하면서 최근의 추세를 이어나가려는 모습을 단단히 보여줬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는 2.6% 급등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 1,130원대를 다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적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적 증시는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증시 0.1% 내리면서 마감됐고요. 중국 증시 역시 0.7%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다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캐터필러 그리고 또 AT&T, 맥도날드 등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고용 관련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지수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상암 DMC 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어렵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장이 하락을 했다가 후반부에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인 투자자들 장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예, 시장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은 주식시장이 그만큼 높은 변동성을 보여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투자 심리에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는 그 부담감들이 상당히 크게 또 작용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도, 현물 매수 기조도 매수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네.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좀 약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특히 이제 한 3, 4일 정도 같은 경우는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약 3, 4거래일 전에 하루에 1만 계약 이상을 매도를 하면서 국내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인도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국내 코스피 지수와 가장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증시가 인도 증시거든요. 네네. 근데 인도 증시가 그 이전에 이미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 선물 동향, 단기 거래에 좀 치중을 하는 네. 외국인 선물 동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도 장중에 6천 계약을 매도를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수가 1850포인트대까지 또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결국에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을 크게 주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 매매가 급격하게 출회가 되자 기관들이 이거를 다 매수를 또 해나갔죠. 네.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매도를 던지고 직접 순수한 매매에서는 매수해 나가는 양상. 네. 이거는 기관들이 시장에 급락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 오던 현상인데요. 네. 어쨌든 외국인들의 이런 대량 매도가 시장의 변동성을 좀 확대를 시키고 있다. 또 장중에 대량 매도한 이후에 종가로 보면 3시를 기준으로 종가를 보면 한 1,000계약 정도밖에 매도 안 한. 그러니까 장중에 다 5,000계약을 다시 걷어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높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는 이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가 좀 자리 잡고 있다. 네. 근데 최근에 수개월 사이에는 사실 이 선물 시장이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그만큼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현물이 선물을 이끌어가는 이런 정상적인 국면이 나타났는데 네. 최근에 한 3, 4일 동안에는 선물이 현물을 이끌어가는 네. 선물은 이 주식시장에서 파생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파생된 선물이 현물을 이끌어가는 장세, 이런 장세를 이제 우액도덕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의미는 이제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 그래서 네. 뭐 주객이 전도된 현상,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현물 중심으로 해서 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중심으로 해서 좀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그 상승장 국면에서 현물 중심에서 선물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현상들은 이 매기가 약화될 때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이 바로 그러한 국면이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액도덕 현상에 의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 심리에는 좀 불안한 네. 그런 심리를 좀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투심에는 분명 불안감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가 과정과 결과로 나눠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네. 뭐 결과로 놓고 보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나쁘다고 평가를 하기도 좀 그렇고요. 하지만 과정을 보면 상당히 불안하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좀 안 좋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이 우액도덕 현상은 분명히 그 상승장이 계속해서 지수가 급등을 해나가다가 네. 이 우액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시장 심리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약화되는 패턴이면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이 약화라는 것이 그 시장이 잠깐 쉬어가는 것인지, 즉 현물 시장이 잠깐 쉬어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그 매수 기반이 더 이상 취약해지면서 나타나는 것인지, 네. 뭐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좀 없겠죠. 근데 네. 이 선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런 우액도덕 현상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상승 국면에서의 수급적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어떤 형태로 시장의 상승 국면이 이어져 왔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볼 네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우액도덕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외국인들의 대량 현물 매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또 현물은 보다 중장기적인 투자가 일어나지고 있는 반면에 이 선물 시장은 단기 거래에 굉장히 치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뭐 6천 계약을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장중에 5천 계약을 또 걷어들이는 이러한 아주 단기적인 거래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하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단기적으로는 좀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네네. 중장기적인 하방에 대해서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현물 중심의 매도가 아닌 선물 중심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수급적 주체 중에서 이제 기관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이 펀드 매니저들의 입장은 나올 때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펀드 환매 요청에 따라서 펀드는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투신의 자금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받쳐줄 때는 계속해서 매도하는 기조로 보이다가 네. 최근과 같이 시장이 급락할 때는 이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거를 보면서 기관들이 또 대규모로 매수해 나가거든요. 네. 계속해서 지수 상승할 때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날 때 이 기관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번 하락 국면에서 역시 이 기관이 대규모로 매수하는 양태로 네. 보였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차익 프로그램 매매를 제외를 한다면 기관들은 한 3천억 원가량 이 순매수를 해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의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한다면 이 우액도덕 현상을 너무 크게 해석하면서 이 현상 하나만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오류는 또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일단 추세는 살아있다는 뜻으로 네, 그렇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집중을 해서 한번 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한번 잘 찾아봐야 될 텐데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시장에는 여러 가지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수급 같은 것도 있고 또 선물 시장의 동향, 또 시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뭐 가장 사람들이 뭐 많이 보는 거는 뭐 이동평균선 분들이 살아 있느냐, 네네. 뭐 이런 것들, 또 해외 증시 동향, 또 업종 등락,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도주입니다. 네. 이 주도주가 왜 중요하냐면 주도주가 가지는 시장 주도력, 즉 예시력 때문인데요. 네. 흔히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주도주가 무너지지 않는 시장은 무너진 시장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를 뭘로 볼 것인가? 뭐 불과 한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주도주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컸습니다. 뭐 기아차가 주도주다 아니면 삼성전기가 주도주다 뭐 이런 논란이 굉장히 컸었는데 뭐 지금은 거의 그런 논란이 종식돼서 지금은 기아차가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수는 최근에 이 3거래일째 21선을 하회하면서 네. 지수가 움직여지고 있지만 기아차는 뭐 여전히 살아있는 움직임이죠.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경험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 주도주가 무너지지 않는 시장은 무너질 시장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시장은 21선 아래에 있지만 기아차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은 일단 살아있다. 그리고 주도주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어제 업종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살아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흐름, 어떻습니까? 네, 업종 동향을 봐도 뭐, 아직 여전히 뭐 시장이 살아있는 모습들이 아주 역력한 모습인데요. 주도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를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대량 매도의 여파로 해서 지수가 1900포인트 언저리에서 급락하기 시작해서 일시적으로 1850포인트까지 하회했지만 기관들의 순수 매수에 힘입어서 재차 올라서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네. 근데 지수는 여전히 이 빨간 선이 21선인데 네네. 이 21선 아래에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도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자동차의 업종과 또 이번 상승장에서 자동차와 더불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이 IT 업종의 핵심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21선이 무너졌지만 기아차는 여전히 또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또 여기다가 이제 기관이나 이 외국인 순매수 역시 동반해서 좀 유입되는 네. 이러한 양상들을 좀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들은 뭐 현대차에도 마찬가지 양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시장이 여전히 21선 아래에 있지만 현대차는 재차 곧바로 16만 원과 21선을 동시에 회복하는 이러한 네네. 모습들,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시 매수를 좀 받는 외국인들의 대량의 그 선물 매도가 이 종목, 특히 주도 종목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주도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도주는 여전히 살아있다. 삼성전자 최근에 그 좀 부진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주가가 다운됐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네. 어제 저녁 이제 거래량 증가와 함께 큰 폭 3% 가까이 상승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그동안 이 IT 쪽에서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삼성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삼성전기가 수개월째 지금 부진한 한 2개월 이상 이 부진한 12만 원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보였는데 전일 대량 거래와 함께 기간에 46만 주 매수. 아마 최근에 한 5, 6개월 동안에는 일일 순매수한 것 중에는 최대 순매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1선이 또 돌파되는. 그래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이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IT 역시 조금씩 개선되는 움직임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 시장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IT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이후를 바라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네. 일단은 뭐 4분기 실적까지도 좀 불안한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LED 업종 쪽으로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삼성전기가 큰 폭으로 급등을 해나가면서 네. 그 앞서 차트에서도 보셨듯이 그 확실하게 좀 개선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LED 쪽과 관련된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LED 부분에서 대형주는 단연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뭐 이런 종목들을 들 수 있고 네. 이 중소형주에서는 서울 반도체가 그 뒷자리를 좀 이어가고 있고 이외에 루멘스, 우리 TI, KC 뭐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과 성장성의 매력을 동시에 가진 종목 KC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는 소신호 트랜지스터 분야에서 세계 2, 3위를 차지하는 이 트랜지스터 전문 업체인데요. 수년 전부터 이 파워 트랜지스터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이 감가상각비 부담이 이 재무 구조를 좀 취약하게 하는 네. 이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감가상각이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IT 부품 수요가 좀 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좀 역력했는데요. 네. 지난해 17억 원이던 그 영업이익이 상반기에만 무려 58억 원으로 좀 급증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LED 분야에서는 10월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네. 이번 달부터 LG이노텍으로 월 1억 개의 LED 패키지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3분기에 일단 가수요를 좀 납품을 했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상반기에도 턴어라운드가 확실한 모습이었지만, 네. 이 하반기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의 모습은 더욱 확실하게 좀 나타날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에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가 좀 시장의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 파워 트랜지스터 분야 역시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그 맥락은 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좀 수혜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모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을 무려 277억, 네. 내년 영업이익을 451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보다 이 증권사가 좀 과장해서 전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즉 한 20-30% 덜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더라도, 네. 실로 엄청난 턴어라운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간단하게 기술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LED주들이 반등세를 좀 크게 보였는데요. 네. KC 같은 경우는 2,100원 근처까지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만 보자면 삼성전기와 거의 유사한 모양이다. 처음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전에 낙폭과 이 소형주가 가지는 경기 확장 국면에서의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한다면, 주가의 반등세는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국면이 또 이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많이 돌았었던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네. 앞서 말씀드린 중소형 LED 중, 서울반도체나 루멘스, 우리TI, 이런 종목군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 KC로도 순환매가 한 번쯤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30분봉상으로 30분봉은 이제 주로 단기 투자자, 즉 스윙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차트인데 손절매 가격을 설정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450원 정도로 설정을 해보고 30분봉상 저항권역이자 이전 지지권역으로 작용을 했었던 1,400원을 지지권역이자 손절매 가격으로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는 이전 지지권역으로 작용을 했었던 1,650원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17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었다고 하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폭발적인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KEC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상암 DMC 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함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조금은 아쉬웠어요. 이 철강금속 관련주 쪽으로 해서 부진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또 외부 변수 때문에 이렇게 많이 휘둘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적이 가장 큰 원인이었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실적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3분기 실적은 안 좋았고요. 네. 그리고 4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안 좋을 것 같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내년 1분기부터는 이제 철강 그쪽의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것이라고 해석하면 그렇게 좋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또 아직까지는 아니다. 4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후자가 좀 강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그때 손절가를 여유 있게 정해놓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손절가 보시면서 계속 추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아직까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손절가를 좀 44만 원 그때 얘기를 하면서 한번 추가 분할 매수를 해보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뭐 현재 어제 종가가 48만 5천 원이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손절가 44만 원까지는 아직까지 글쎄 많이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손절가 보시면서 44만 원까지 분할 매수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하이스코도요. 현대 하이스코도 제가 손절가를 19,500원 정도 정해드렸었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종가가 21,900원이었었는데요. 손절가를 분명히 지켜주셔야 할 것 같고요. 손절가 19,5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분할 매수하거나 아니면 홀딩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저저번 주죠. 말씀드렸던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가 41,100원인데 지금 4만원대 초반에서는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격이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격 조정받았던 것은 3분기 영업 실적이 예상만큼 좋지는 못할 것 같다 때문에 영향이 있었는데요. 3분기 매출액은 약 5,435억 원 정도, 전분기보다 한 1%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483억 원으로 예상보다는 좀 증가폭이 작았죠. 예상의 증가폭은 더 컸었는데 현재 뭐 전분기 대비 3% 정도 증가하는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가장 긍정적인 얘기는요. 지금 3분기 영업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계절적인 영향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현재 그 LME 전기동 가격이 6월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중이라는 것이 좀 가장 눈에 띄게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현재로서 예상되는 것은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분기,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가지고 23에서 한 30% 정도 상승할 것 같다는 이제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풍산은 지금 4만 원대 초반 가격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셔가지고요. 향후에 3분기 실적 끝나고 4분기 실적이 도래할 때까지 좀 홀딩하는 전략이 지금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흐름이 약간 불안하게 전개가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 가치 자체가 변화된 건 아니니까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살펴볼 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뉴스 안에 있는 테마주도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이번 주 뉴스는요. 어제 가장 크게 이제 그런 업종 중에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이 그 LED 관련주 업종이었습니다. 어제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은요, LED 4분기 출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증권사의 그런 분석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현재 그런 배경이, 이런 리포트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3분기의 재고 조정으로, LED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쳤고, 그리고 최근 4분기에는요, LED 칩 출하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LED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그 중에서도 좀 중소형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관련주로는 역시 뭐 대장주인 삼성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LG이노텍, 서울반도체, 뭐 일진디스플레이, 그리고 프로텍, 오늘 제가 말씀드릴 화우테크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뭐 각각 이제 뭐 하는 일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LED 관련주라는 게 지금 가장 큰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기하고 화우테크 두 종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기와 화우테크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어제 급등세가 대단했어요.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5%가 상승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거래량도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요. 뭔가 좀 강한 상승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이, 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은요, 3분기에 재고 조정이 완료가 되고, 4분기에 LED 칩 출하량 증가할 것이다 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역시 또, 이 사업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부분의 사업 호조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최근에는 삼성전기의 대차장고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쇼커버링이 들어왔을 때는요, 그 상승폭이 더 크게, 그 거래량도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그런 이유에서 삼성전기 좀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전일 종가 12만 6천 원 대비해가지고요. 목표가는 한 10% 정도 상승한 14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정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입가는요, 12만 5천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천 원. 오늘 상황을 보면서요, 장중에 삼성전기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 싶으면 사실 그때는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거의 한 달 반 정도 이어지고 있는 요 박스권을요. 지금 만약에 오늘 좀 강하게 뚫어준다고 하면은 삼성전기는 글쎄요. 지금 1차 목표가 14만 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장중에 흔들리지 않고 상승한다고 하더라도요. 한번 발을 담가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앞쪽에 한 8월 초쯤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긴 음봉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사실 저도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종가상으로 뭐 9% 정도 밀리면서 마감된 그런 모습인데 뭐 이 부분이 좀 저항이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요 하루에 이렇게 큰 음봉이 있었던 날이 이제 종가상으로 9% 정도, 그리고 장중에는 10%까지 빠졌었던 그날인데요. 이렇게 한 번에 크게 빠졌던 날, 요 날 같은 경우에는요, 글쎄요, 요 폭은 쉽게 상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요, 이 위에 좀 그나마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고요. 이렇게 하루에 큰 폭을 빠진 날 같은 경우에는 갭이 벌어진 날은 갭 상승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폭에서는 쉽게 상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몰려있는 게 14만 원대이기 때문에 우선 14만대로 제가 목표가를 정해드렸고, 손절가는요, 지난달 중순에 큰 포로 하락을 했었던 날이었었죠. 그 10만 7천 원을 찍고 지금 계속 박스권 들어오고 있는데 그 10만 7천 원 박스권 하단을 손절가로 정해드리고요. 한번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도 뭐 중간중간에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는 매수 쪽으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으로 화우테크인가요? 예. 화우테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LED 관련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좀 특이한 점은 LED 조명 시장에 오리엔트된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LED 조명 시장에 급속도로 커질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요. 또 화우테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고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사실상 뭐 지금 바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만은요. 크게 뭐 주봉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 상승 초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우테크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은 최근에 그 국내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LED 조명 납품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우테크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5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9억 원, 당기순이익은 18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중요한 사항은 현재 3분기 지금 실적보다는요,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보고서는 좀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3분기 실적 253억 원에 비해서 4분기 실적은 아마도 400억 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 조명 시장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증가한다고 하면은 화우테크 역시, 뭐 지금 단기간에 올라온 수익보다는요, 이 회사의 영업 실적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이걸 따지면은 지금은 상승 초기에 놓였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한번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하셔도 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전 10,000원을 좀 정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입가는 어제 종가 8,400원에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정도에서는 매입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난번에 좀 매물이 많이 몰려있다고 생각이 되는 7,300원을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한번 접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화우테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LED 업종 공급 관련해서 이 외국계 증권사들이 좀 안 좋은 리포트도 많이 내놨었고요. 요즘 뭐 공급 쪽으로도 의문이 생기기 마련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기가 하루에 10% 정도 빠졌었던 날이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LED의 공급 과잉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를 쓰면서 그날 크게 빠졌던 내용인데요. 사실상 공급 과잉 상태가 지금 맞다고 하는 증권사가 아직까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재고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는 끝난 상태고 4분기에 오히려 출하량이 늘면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서로 사실상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 달 반, 거의 약 2달 동안 삼성전기가 이렇게 박스권에 gat혀 있었던 얘기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은 아니다.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하락한 가격에서 이 가격에서는 싸다. 아니다. 매수할 부분만 하다 하면서 계속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 최근의 분위기는요. 재고 조정 끝나고 4분기에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이런 실적에 비해서 삼성전기 주가가 싸다. 이런 얘기가 오히려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따라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요, 한번 반등을 노려보고, 예, 분할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이 밖에도 LED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쪽이 잘 나가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도 한번 노려보자라는, 여론이 대세입니다, 또. 네, 그렇기 때문에 LED 내에서도 코스닥 쪽인 서울반도체 대장주죠. 네. 서울반도체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관심도 꾸준히 왔었고요. 네. 서울반도체 쪽도 살짝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잠시만요. 네. 지금 추세 자체도 좀 살아있고요. 좀 조정을 최근에 겪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전일 종가가 보니까 3% 정도 상승을 네. 했습니다.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차트를 보니까는요, 지루한 박스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은 확실하게 지지선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불안하게 접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종목인데요. 제가 서울반도체보다 삼성전기를 말씀드렸던 것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반도체보다는 삼성전기의 영업 가치가 지금 더 현재로서는 크고요. 하지만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크게 줄 수가 있겠죠. 삼성전기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반도체는 만약에 LED주가 반등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요, 삼성전기보다는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코스닥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계속 박스권을 돌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뚫는 순간부터는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로서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LED 종목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요, 서울반도체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시킬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삼성전기가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추가적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서울반도체도 좋은데 뭐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을 생각한다면 삼성전기 쪽이 더 좋겠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정함 대리와 함께 오늘의 뉴스 속 테마주를 발굴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장이 됐습니다. 동시호가부터 빨간불이 켜져 있었는데 시장 상황이 오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장 상황, 시총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었죠. 2.6%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오늘 역시 흐름이 좋습니다. 77만 원 선에 올라섰고요. 상승률은 0.7%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하이닉스 쪽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쪽은 더 좋습니다. 동시호가 때 2%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출발은 1% 중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2% 상승하면서 현재는 24,0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4% 오르면서 48만 7천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 0.9% 그리고 기아차는 1%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 역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미국에서 또 자동차 관련 뉴스가 들려왔었죠. 이 도요타에서 리콜 소식이 또 들려왔는데 이게 또 현대차의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중공업은 0.1% 소폭 하락하면서 장이 진행 중에 있고요. KB금융 1.1% 하락하면서 51,9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대조적으로 0.5% 상승하면서 그래도 상큼한 출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보합권입니다. 아직까지 별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LG전자는 1% 상승하면서 다시 또 10만원 선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104,50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LG는 0.1% 내리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았고 그 때문에 주가도 약간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동시호가 때 좀 밀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다시 이 상승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2% 급등하면서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0.2% 오르고 있고요. 통신업계가 최근에 실적 부진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 이런 뉴스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상승폭이 그다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SK에너지는 1.3% 오르고 있습니다. SK에너지 실적 좋았습니다. 물론 전분기에 비해서는 약간 줄긴 했는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개선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롯데쇼핑은 0.3% 오르면서 장 진행 중에 있고요. KT는 0.3% 반대로 하락 중입니다. 신세계는 0.1%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삼성물산 0.3% 내리고 있습니다. NHN이 오픈마켓 시장에 진출을 하냐 마냐를 두고 거래소의 조회 공시 답변 요구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정해진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진출하는 게 기정사실화된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주가는 0.4% 오르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 들어봤었죠. 12만 7천 원 선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0.9% 오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은 0.2%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KTNG 모두 하락세를 타고 있고요. 기업은행은 0.9%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 오르면서 525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측에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1%대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태웅이 1.1% 오르면서 오늘 풍력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출발 상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출발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출발 상황 좋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880을 넘어서서 1890선을 향해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장 초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400억 이상 이어지면서 금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섹터별로는 금일 외국인들이 300억 이상을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하면서 지수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 중에서는 역시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LG 디스플레이가 2% 이상의 그런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IT 섹터의 그런 실적 결과는 좋지는 않았지만 이미 주가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내년 이후에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금일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LG전자 등 주요 IT 종목군들이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역시 이제 실적 결과가 시장 예상치를 충족시켰고요. 추가적으로 향후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제기한 LG화학이 다시 직전 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장도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급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상당히 골머리를 썩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역시 선물 매도를 했다가 장 초반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예, 일단 단기적으로 어제도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이 약 6,000계약 이상을 매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다만 이제 종가에는 마이너스 1,000계약 정도로 상당 부분 다시 환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시장의 그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는 있는 요인이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추세나 흐름은 외국인 현물 매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 외국인 매수세가 이번 주에는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그러한 이유는 미국 연준에서의 그런 양적 완화가 다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었고요. 추가적으로 3분기 이번 국내 기업의 실적들이 다소 좀 기대치 이하의 성적을 공개하면서 실적 모멘텀이 다소 반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특징적인 업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앞에서 좀 해주셨어요. LG화학이라든지 그런 몇몇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집중해서 살펴볼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역시 이제 4분기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시장이 1900선을 도달을 했지만 네. 일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전히 11월 초에 FOMC가 남아있고요. 미국 중간선거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의 그런 경기 모멘텀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1900선을 다시 넘어서고 2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기에는 다소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망들이 아직은 우세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보다는 오히려 종목이나 섹터별 대응이 중요한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증시 그런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다소 기대치 이하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자체는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 이후에 실적, 그러니까 내년 이후의 그런 실적 전망을 보았을 때 현재
IT 섹터들이 그동안 상당히 좀 주가가 부진했고요. 다만 이러한 점들이 4분기를 지나서 내년 정도에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IT 섹터에 대한 저점 매수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 같은 경우 어제 반등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환율은 전일보다 2원 90전 상승한 1132원 50전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개장 직후에 1120원까지 하락했지만 장중에 낙폭을 이제 모두 만회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이제 다시 부각이 되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정부가 단기 외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규제 리스크가 이제 매수 심리를 좀 부추겼습니다. 이에 이제 정부는 이제 나중에 해명 자료를 내고 현재 이제 TF를 운영하면서 은행세 관련 이제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좀 점검하고 있지만 다만 이제 은행세 도입 여부나 또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고 뭐 특히 단기 외채 과세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제 밝혔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은 롱 심리를 좀 자극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래서 결국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달러원 환율은 전일보다 2원 70전 상승한 1129원 6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또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때문에 국내 환율 시장도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예, 일단은 이제 G20 회의가 나올 때까지, 이거는 이제 오늘은 재무장관 회의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G20 회의가 이제 나올 때까지 아무래도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중에 뉴스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이 주 논의로 떠오름에 따라서 오늘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의 환율 전쟁이 가장 큰 변수인데요. 이번 주에 발표가 됐던 이제 중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금리 인상이 미국과의 관계를 떠나서 일단 중국은 우리나라의 이제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제 매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특수를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누리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 최근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환율 부분들이 좀 많이 얽혀 있는 만큼 중국과 미국의 관계, 환율 문제, 양적 완화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는 없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적인 부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로의 여파까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 순매수 규모를 많이 좀 줄이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달러원 환율과 그리고 외국인 주식 순매수 동향을 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77달러 선에서 이제 지금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도 달러 인덱스의 차트도 좀 살펴보시면서 계속 거래에 좀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외환시장 말씀 들어봤고요. 채권시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흘째 악세였어요. 출발 상황 전해주시죠. 예, 오늘은 이제 전일보다 지금 112.33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 규제에 대한 이제 불안 심리가 이어지면서 훼손된 심리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행세 뉴스에 이제 은행 포지션이 이제 바뀌면서 은행이 결국에 이제 시장 분위기를 주도했는데요. 금통위 이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고 계속해서 약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국채 선물은 전일보다 12티 하락한 112.54에 마감을 했고요. 국고 3년물은 4bp 상승한 3.29%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채권 시장 전망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역시 변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국채 선물이 이제 20일 이평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심리에 계속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21선 회복이 관건이지만 외환 규제 소식들이 심리 회복을 계속 방해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20일 이평을 이탈한 이후에 계속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 3년물 같은 경우는 금통위 이전 레벨까지 올라왔고 지금 현재 국고 3년물이 3.35%에 거래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금리가 많이 반등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채권 시장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수합시장도 이제 수합시장이 이제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도 이제 채권시장에 계속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수합시장에서는 이제 해외 자본 유입 규제에 대한 이제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CRS 금리가 이제 급락함에 따라서 본드 수합 스프레드가 이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불안 심리를 유도하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제 11월 달 FOMC 그리고 이제 11월 중반에 G20 정상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이후에 규제 방안도 이제 적절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면서 채권 시장은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권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팀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의용훈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우리 시장 0.6%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1886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봐도 전자전기 업종,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괜찮은 흐름 나오겠는데요. 현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중국이 그 기습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를 다 털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외부적인 시장에 충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일회성이 그친다라고 하는 거를 검증해주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다가 계속적으로다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G20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이제 환율 이슈가 계속적인 그 관심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하고 그다음에 달러 약세와 캐리 트레이드 이 문제들은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인 유동성을 공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원자재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 관련된 섹터에 대한 관심을 그 기존의 그 시각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상으로다가 코스피가 1900선에서 그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10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수급 쪽부터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현재 시간에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수급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외국인들이 그 2주 정도 됐죠. 그 기간별로다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10월 12일서부터 어느 정도 그 본격적인 매수세가 좀 잦아들고, 그다음에 선물에 대해서 해치 포지션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얘기들은 외국인들의 그 투자 자금이 몰려온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주식 시장에 한꺼번에 이렇게 투자가 되는 그 급격한 상승을 바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조적으로다가 안정된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 전체적으로다가 그 외국인의 매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다가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 따른 유동성의 유입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는 크게 나쁠 상황이 그 10월 말까지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그 수급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거래소 쪽에 그 지수 상승이 좀 제한된다라고 하게 되면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서 중소형주들의 그 유동성이 그 흘러 들어가면서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다가 그 상승폭이 많은 그런 장세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다가는 아무래도 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그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다가 좀 차별화된 장세들이 계속적으로다가 예상이 됩니다. 네, 종목별로 차별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프로그램 쪽에 오늘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 한 5천억 원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 그동안 좀 행보를 보였던 거와는 다르게 좀 많은 양의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쪽으로는 저희가 우려할 만한 사항이 없는지요? 예, 외국인이 그 이틀 동안 선물에서 매도 포지션을 한 2조억 원 정도 이제 하면서 기존에 있던 강세를 좀 꺾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은,
지금 한 2, 3일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봤을 때 외국인이 어느 정도 공격적인 그런 하락을 원한다라기보다는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 해지 차원에서 선물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장세는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그 우려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그 안정적으로다가 그 지수가 올라가는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그 트렌드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자체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방향성을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그 공조냐 아니면은 이제 그 각자의 자국의 이익을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먼저 보면서 달러 베이스의 인덱스를 보시면서 외국인의 매매를 예측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런 그 트렌드가 단기간에 변하는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나 아니면 프로그램 매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에서도 그 국내에 있는 유동성들이 외국인의 매물을 어느 정도 받아줄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은 뭐 나중에 그 더 시간이 지나고서 생각을 하셔도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업종별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화학업종이 히어로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3거래일 연속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현재 2.6% 오르고 있는데 외국계에서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화학업종 분석 좀 부탁드리죠. 예, LG화학이 다시 주도주로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로다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LG화학이 지금 가장 지금 핵심으로다가 삼고 있는 게 2차 전지 분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다가 기존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업종은 돌고 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업종으로다가는 LG화학으로다가 대표되는 이제 신소재나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녹색 성장에 관련된 그런 업종들은 여전한 그런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각 종목별로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있는 어떤 그 업종별 시황을 따라간다라기보다는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각 종목별로 다 강점이 있으면은 기관들이 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업종별 전체보다는 각 기업의 개별 실적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복수 추천이 된 리포트들이 나온 그런 종목들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들은 오중전의 이후 중국의 소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다가 국내 상장된 중국 내수주에 대한 재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나 아니면 중소형주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뉴스들을 잘 캐치를 하셔가지고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여전히 정책하고 연관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각들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관련주도 말씀을 해주셨고 여전히 화학주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이 화학 관련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유지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들어갈 그런 구멍을 주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팍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자들께서는 조금씩 눌리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과 같은 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 쪽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다 분리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거래소의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장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으실 겁니다. 마음 놓고서 사시고서 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형주 중에서 짧은 시간에 1주나 2주 정도 사이에 크게 수익이 나는 그런 개별 주식 장세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반등을 시작한 그런 업종을 고점에서 따라잡는 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지선 라인까지 온 그런 종목이나 아니면은 업종분들에 대해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제 좀 단기간에 수익률을 좀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로다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장기 소외된 과거에 많이 올라갔었던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이제 거래가 터질 때 같이 매매를 하시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신고가 종목들을 네. 지금 현재 신고가 부분에서 같이 매매를 하는 그런 방법을 병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월에 어닝 시즌이 끝날 때까지 수익률을 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서 장기 소외됐던 주식들을 한 1, 2주 코스로다가 매매를 하시는 거하고,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는 신고가 종목들을 눌렸을 때 같이 매수를 하는 그 방법을 병행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지수에 비해서 좀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0.6% 오르면서 1886, 그리고 또 코스닥은 0.2% 상승하면서 52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70전 오르면서 1133원 30전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마켓앤 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